아까 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이 이렇게 이제 시행이 돼버리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 이제 명확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공직자 범죄와 이제 선거 범죄가 빠짐으로써 어떠한 그런 국민적 피해가 있는지.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할 때 부정부패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부정부패는 상층부의 부정부패는 하층부로 다 전염되고요. 네. 전염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약탈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준되는 국가에서는 이상의 국가에서는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범죄의 트렌드는 어떠냐면 과거처럼 금품 범죄를 바로 드러나는 경우는 오히려 대단히 드뭅니다. 네. 공직범죄,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라든가 직무유기 같은 외형적으로 투명하게 일단 단서가 드러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기가 됐던 금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도 방어권이 굉장히 발전하고 법률적인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대부분의 경우에 공직비리,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같은 것으로 출발해서 부정부패로 수사를 이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비리 수사는 단순하게 뭐 6대 범죄라든가 전체 권력비리 범죄 중에 원오브댐이 아니고 그 전체 권력비리 수사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이렇게 틀어막아 버리면 그러니까 단지 6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는 2분의 1, 4분의 3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비리가 6개 중에 하나니까 하나 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부패가 만연하게 될까 저는 대단히 두렵고요. 그 점은 결국은 부패의 전염은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약탈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는 저는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해서 보면 이게 바로 그렇게 부패, 뭐 뇌물 사건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이 첫 단추가 결국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근의 사건들 유명한 사건들 보면 대부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 초기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그런 수사들이 직권남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그게 금품을 대놓고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나중에 약속한다든가 무슨 공사 이후에 무슨 뭐 채용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드러나게 해서 수사하는 옛날식 방식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공적인 업무가 행해진 것이 드러나는 데서 범죄 단서가 출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5년이 그래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 수사를 막상 부패 수사, 그러니까 금품 수사는 놔두고 그렇지만 이 입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범죄 대응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사 단계라든가 이런 거